어제 북한은 완성편이라고 얘기하는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 같은 날 우리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보면서 간첩 잡는 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이러면 저는 이것은 국정원의 안보 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여기 앞에 문구를 무능정권 심판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서 안보 포기가 더 무섭다고 생각이 돼서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안보 포기라는 이 문구를 개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와 안보가 크게 걱정입니다. 경제는 서서히 고사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안보는 이런 식으로 가면 급격히 폐쇄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 들어서 우선 경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의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관계에서 보면 오늘 아침에 경제 공부를 하면서도 저희들도 참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진단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경제 화랑을 맞고 있는 반도체 우위, 특히 대중 우위가 이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폐막된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중국이 금메달 15개, 우리는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의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1977년 이후에 21번의 대회에서 19번을 우리가 단골 우승하듯이 종합 우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국의 추월을 당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청와대에서는 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하면서 분발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국회 사랑제에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을 초치해서 격려해준 행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안 챙기니까 국회가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서서히 고사될 그런 위기감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더욱 크게 걱정입니다. 급격히 안보가 폐사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찬양 고모죄를 국정원에서 정보 수집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의 국정원이 아닙니다. 이 정권만의 국정원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국정원입니다. 저희는 국민과 함께 제1야당으로서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주먹을 불끈쥐고 이 사태를 감시해내고 막아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 와중에 노량진 고시촌에 가서 컵밥을 먹는 모습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선발 기준도 자격 요건도 없는 연봉 수천만 원짜리 중공무원에게 퍼주기 하는 그런 예산들이 각 부처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좌파 퍼주기 예산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나라 살림 거들내는 대책 없는 예산 사업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감액 심사를 하면서 반란해도 끝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나라 살림 거들내는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7만 4천 명 공무원 정원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 해서 결산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상황대로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 첫 본 예산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사상 처음으로 결산 심사 없는 예산안 통과라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협치하는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무산된 부분이 한국당 거부로 됐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경악을 금치 못해서 제가 웬만하면 원내대책에서 말씀 안 드리는데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서 경과보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고용노동보관 소위에서 논의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는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3당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합의가 결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우리 자유한국당에다 원인을 돌리고 있는지, 또 이것을 방조한 우원식 대표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우리 한국당에다 뒤집어 씌우는지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초 어려웠던 10개월 동안 굉장히 어렵게 논의됐던 내용들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혜 간사가 당일날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도입에 대한 시행 시기를 최대한 줄일 수만 있다면 그 이외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3당 간사 간의 합의가 활발하게 논의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왔던 대로 합의 내용은 일주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 규모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 50%, 8시간 이후 100%, 근로시간 특례 제도 유지하되 특례 업종 중에서 노선버스업은 제한다라는 안을 합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우리 노동 한노위 의원들도 왜 서로 이견이 없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을 서로 간사 간 합의 도중에 서로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또 조율하면서 3당 간사 간 합의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내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도록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속개하여 3당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23일 소위는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에 27일 3당 간사 간에 그다음에 한노위 위원장인 홍영표 위원장과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3당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의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회의로 넘겨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소집한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우리 한국당 의원들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갖고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좀 쉽게 논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당 간사 간에 그다음에 한노위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모여서 했던 내용인 전체 회의로 넘기는 부분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한노위 위원장이신 홍영표 위원장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야 3당 어렵게 절충한 합의했지만 소위에서 뒤엎어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결국 영세 근로자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것이다. 끝까지 반대한 강병원 이용동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우원식 원내대표에게도 보고가 됐던 부분을 알고 있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이견으로 해서 여당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이게 파기가 됐는데 왜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처리 못했다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까지도 마치 그날 회의가 파행된 것이 건설근로자법을 가지고 우리 당이 회의를 막아서 파행됐다고 그런 책임전가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지경에 적반하장식으로 그 책임을
한국당과 제게 돌리고 있는 엄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실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9월 22일과 23일 양일을 거쳐서 소위에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부금액을 인상하는 등에 대한 개정안은 공감을 했었고 또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이견에 대해서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개정안 내용 모두를 제가 나홀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호도를 합니다. 특히 한국노총은 본 의원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반대해서 처리하지 못했다는 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한국노총의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건설기계 1인 사업자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퇴직공제에 가입시키자는 내용이 특수형태 근로자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액 임금 임대 수익을 받는 개인 건설기계 사업자까지 사회적 보장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건설노조가 마포대교 기습점거를 했었는데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자성이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단의 의사와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고공농성하는 것도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자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노조의 극단적이고 투쟁지향적인 방식도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 이 법안은 소위에서 이견을 좁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환노위 법안 소위가 빈손으로 끝난 책임은 분명 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3당 간사 간 합의안을 뒤집어 버리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인 민주당의 그 책임을 분명히 하고요.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가 계속되는 한 환노위 법안 소위는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자기 반성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2 대책을 통해서 주택 구입자들을 마치 투기 세력으로 모는 반시장적 그런 태도에서 이렇게 또 시장을 고려한 그 공급 중시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급을 시장의 대책을 통해서 주택 구입자들을 마치 투기 세력으로 모는 반시장적 그런 태도에서 이렇게 또 시장을 고려한 그 공급 중시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급을 시장의 어떤 그 수요를 또 그리고 공급 여력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또 무리한 무모한 공급 폭탄 시기에 그런 또 반시장적 공급 정책이 나올 걱정이 됩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하면서 재원 문제 사실 도시주택기금을 통해서 조달한다고 했지만 도시주택기금도 알고 보면 청약저축이나 국민주택 채권 등을 통한 국민의 부채입니다.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무모한 또 주택도시기금의 전용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포항 이동입니다. 사상 초유의 지진 사태를 맞이해서 지금 포항 시민들 또 이재민들이 민관 이재민 합동으로 슬기롭게 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무너진 포항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전국 당협에서 또 중앙당 차원에서 장보기 운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장에 계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고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지 한 15일, 2주 정도 됐는데요. 1,000억 넘게 지금 피해가 잠정 집계가 됐고 지금 아파트가 전파 반파된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민간주택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일단 그 공공건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복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2017년도 지금 예비비에서 지금 빠른 복구를 위해서 그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 지금 노력 중이십니다. 우리 당에도 감사를 드리고 이건 국가 재난이기 때문에 빠른 복구를 위해서 그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타 지원을 좀 더 해주시기를 저희 당 의원님들 원내대표 또 이하 모든 분들께 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금도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감.
어제 북한은 완성판이라고 얘기하는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 같은 날 우리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보면서 간첩 잡는 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이러면 저는 이것은 국정원의 안보 포기라고 생각이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여기 앞에 문구를 무능정권 심판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안보 포기가 더 무섭다고 생각이 돼서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안보 포기라는 이 문구를 개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와 안보가 크게 걱정입니다. 경제는 서서히 고사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안보는 이런 식으로 가면 급격히 폐쇄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 들어서 우선 경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의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관계에서 보면, 오늘 아침에 경제 공부를 하면서도 저희들도 참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진단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경제 화랑을 맞고 있는 반도체 우위, 특히 대중 우위가 이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폐막된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중국이 금메달 15개, 우리는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의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1977년 이후 곳에 숨겨져 있고 나라 살림 거들내는 대책 없는 예산 사업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감액 심사를 하면서 반란에도 끝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나라 살림 거들내는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7만 4천 명 공무원 정원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 해서 결산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상황대로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 첫 본 예산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사상 처음으로 결산 심사 없는 예산안 통과라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협치하는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에 21번의 대회에서 19번을 우리가 단골 우승하듯이 종합 우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국의 추월을 당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청와대에서는 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하면서 분발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국회 사랑제에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을 초치해서 격려해준 행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안 챙기니까 국회가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서서히 고사될 그런 위기감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더욱 크게 걱정입니다. 급격히 안보가 폐사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찬양 고무죄를 국정원에서 정보 수집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의 국정원이 아닙니다. 이 정권만의 국정원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국정원입니다. 저희는 국민과 함께 제1야당으로서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주먹을 불끈쥐고 이 사태를 감시해내고 막아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 와중에 노량진 고시촌에 가서 컵밥을 먹는 모습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선발 기준도 자격 요건도 없는 연봉 수천만 원짜리 중공무원에게 퍼주기하는 그런 예산들이 각 부처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좌파 퍼주기 예산이 또